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행사도 갖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은 이런 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날만 그때 온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는 속에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집을 잃은 거나 똑같아. 어렸을 때 집을 잃었기 때문에 집을 모르는 거야. 잘 못 찾고. 자기 집 앞에 와 있어도 자기 집인 줄 몰라.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집 찾는 공부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이 공부거든. 그게 어때요? 자기 집을 모르고 계속 방황하게 되면 허하죠. 마음이 허하잖아. 고난도 많고 허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을 찾게 되면 항상 안정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수행도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대념 적용해 보면은 먼저 자기 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몸 가지고. 내 몸만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몸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흩어진 의식들이 다 이 안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이 안으로 안정이 돼서 일심으로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 공부하는 연불이라든지 건강경 독송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심으로 하나의 모으는 작업에 속해요. 일심으로 모으게 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야. 우리도 왜 한참 가난하게 살다가 국민의식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그 게으름을 탈피해 가지고 다 이렇게 국민의식들을 한데 다 모아놓으니까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일심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능력이 나와요. 오신통 현상도 일어나고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밖으로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공덕이 되지 않고 또한 밖으로 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소원도 이루어지고 좋은 뭣도 알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제대로 모르고 자꾸 밖으로 추구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방황하는 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이 몸 안으로 이제 그 모든 의식들을 갖다 일심으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 몸도 무상하고 자기 생각도 무상하고 하여튼 느낌도 무상하고 다 무상하다는 걸 가르쳐서 이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이 공부가 말하자면 불교 공부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전부 단합해가지고 일심으로 모으게 해가지고 민주화가 되면 더 각자 자유롭게 모든 생활 전선에 이제 모든 방면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오히려 자유롭게 하면 더 발전을 또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일심으로 모아지면 항상 방아착으로서 말하자면 공돌이를 깨우치게 만들고 그 방아착으로서 또 활용이 되게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체험하다 보면 이제 그 체험하는 속에서 자꾸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각각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그대로 붙여야 자기 마음 그대로 붙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많잖아. 응? 잘난 척 하는 거는 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난 척 하는 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짜나죠, 가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모든 게 이제 부족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못났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못났다는 생각도 그것도 가짜란 말입니다. 그 못난 거 잘난 거 다 비워버리면 그게 진짜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나가 되게 되면 오히려 더 가짜가 당당하겠어요? 진짜가 당당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버리고 자기 마음을 비우면 여기서 오히려 당당한 자기가 서게 돼 있어. 당당한 자기가 서게 돼 있어. 그런데 당당한 자기가 서게 돼 있는데 공부가 완전히 되기 전에 그게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서 자기 습이 같이 여기 따라가지고 말하자면 그 아상이 같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당당한 마음이 일어날 때 더욱더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 아상을 잘 살펴서 잘 다스리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상이 붙고 그러면은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그건 이 공덕이 없고 또 방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그걸 잘 알아서 그걸 이제 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면서 그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면 좋아요. 요즘같이 어디 큰 스승들이 웃고 그럴 때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이렇게 그 토론하고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능력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 영안도 조금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 또 놀아나요. 그리고 이제 그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 갖다 무시를 하고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된 것처럼 또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건 대책이 없어요. 그 자기가 그걸 올바로 보지 못하면 그 세세생생 그렇게 이제 떠돌다가 이제 또 어떻게 올바른 스승 만나면 또 제대로 이제 자리 잡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는 그 아상을 하여튼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고가 생기고 남하고 부딪히는 거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상이 안 보여요. 자기가 많이 아니까. 자꾸 많이 안다는 그 자기 저 아상을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그걸 드러내게 돼 있고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일 때 그걸 자기 그 본래 자기를 잃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중생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질되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다 많이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갖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교육은 안 시켜. 그죠? 학교에서 산수, 도덕, 과학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아이 키우는 교육은 안 해.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 아이 낳기 전에 아이 키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잘 권해가지고 학교에서든지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 그걸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아는 게 처음에 없기 때문에 자기 부모 옆에서 자기 부모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 그런데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잘못된 거 잘된 거 다 알거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싫으니까 나는 커서 절대 저렇게 안 한다고 그러거든. 그런데요, 나중에 크면 똑같이 해. 왜냐면 그게 익숙해져 있어.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속에서 그게 습에 배워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크면 그대로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요. 특히 술 먹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커서 그걸 똑같이 되게 싫어해. 자기 아버지 술 먹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훈습이 돼서 그래, 그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직장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끝나면 술 먹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어쩌고 술 먹고 그러는데, 이제 술을 먹으면 그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싫어하고 이런 건 어디 가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비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게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아버지 흉보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 정견 있죠, 정견. 바로 보는 거. 아버지가 왜 술을 먹게 되는가? 아버지가 도둑질 잘하면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 정견부터 해야 돼, 정견. 정견 하다 보면,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럴 때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스트레스 푸는 걸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하고. 그러면 그걸 아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크면은 스트레스를 이 술로 풀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제 자기가 찾는단 말이죠. 다른 걸 통해서
뭐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그걸 바꾸어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의 그 정견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고, 그리고 또 자기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수행법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모든 걸 맡겨놓고 관하는 게 이제 정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자기도 바로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쁜 버릇을 바꾸게 되고, 그런 것을 또 아이들한테 이제 안 좋게 전해지지 않게끔 자기가 잘 자기 길을 찾아서 그게 이제 아이 키우는 그 이제 법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놓게 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아주 특출한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생에 이런 거 하고 또 요즘 교육 여러 가지 이제 환경하고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은 뭐 노래하는 애들도 어떻게 그냥 10살짜리가 어른 뺨칠 정도로 더 잘해요. 어른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발전시켜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올바로 전파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에서도 아이들을 그런 걸 이제 공부하게끔 하는 그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아예 애워가지고 애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법을 애워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꾸 폭넓게 앞으로 이제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교육하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